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회차별 기출문제풀이 심화편입니다. 56회 기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진행할 건데요. 먼저 1번입니다. 1번,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고요. 제주도 지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주 고산리 유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산리 유적에서 발굴된 이른 민무늬 토기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토기의 출토로 우리나라의 가 시대가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됐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힌트가 또 나오네요. 화살촉, 갈돌, 갈판이 나오고 있는데 석기가 나왔다. 이건 선사시대 중에서도 화살촉 같이 갈아서 만든 게 나오면 간석기죠. 석기 중에서도 간석기니까 이것은 시대상으로는 신석기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무늬 토기라고 해서 민무늬 토기를 보통 청동기라고 암기를 하고 있으면 여기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토기가 신석기, 구석기, 청동기 이런 식으로 딱딱 잘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과도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 힌트가 뒤쪽에 나오니까 이거 끝까지 읽어보시고 선택을 하실게요. 신석기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인돌 돌널 무덤 등이 만들어졌다. 이거는 고인돌 무덤이 나온 거는 청동기니까 이건 아니겠죠? 청동기. 거푸집을 이용해서 청동검을 제작했다. 요거는 청동기. 자세히는 청동기 후기부터 초기 철기로 넘어갑니다. 요거 아니고요. 농경과 목축을 시작해서 식량을 생산했다. 농경, 목축입니다. 농경 밭농사하고 이제 목축 시작했죠. 요거는 신석기에 해당하는 설명이 맞고요. 우선은 3번으로 답을 찾아주시고 나머지 것들 살펴보면 동굴에 살면서 사냥과 채집 생활을 했다. 동굴에 거주를 하면서 요거는 구석기죠. 구석기고 쟁기, 쇠스랑, 철제 농기구니까 요거는 철기가 되겠죠. 네, 정답 3번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헤부르가, 여기 힌트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헤부르가 늙도록 아들이 없자 제사를 지내서 데르리을 자식을 구하였다. 이 어떤 설화에 나오는 건데요. 삼국사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가 탄 말이 곤년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서 큰 돌을 보더니 마주대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왕이 이걸 괴상하게 여겨서 그 바위를 들어봤더니 어린 아기가 있었는데 금색의 개구리 모양이었다. 아이가 막 빛나면서 개구리처럼 엎어져 있는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가서 아들을 삼아서 키운 다음에 태자로 삼았다는 내용인데 금화라 하였다. 여기 힌트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첫 번째로 헤브루가 있고요.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는 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설화 보시면은 금화왕이라고 있어요. 동부여 왕입니다. 이거는 부여랑 관련된 얘기다라고 하는 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부여. 부여가 북부여가 있고 동부여가 있고 나중에 졸본부여도 있고 여러 가지 부여가 있는데 힌트가 되는 거는 해시성을 가지고 있는 헤브루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북부여에 또 해모수라고 있어요. 원래 해시가 이 부여의 왕족을 가리키는 성씨입니다. 부여에 해당하는 설명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혼인풍습으로 서옥제가 있었다. 조그마하게 집을 지어놓고 이 대리사회제라고도 하죠. 이 서옥제는 고구려 겁니다. 고구려.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이게 정답이죠. 이 제천 행사도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고구려에도 동맹이라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를 외울 때 약간의 암기법이 있는데 영고라는 제천 행사는 그냥 앞에 부여를 붙여가지고 부영고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쉽지 않을까 해요. 일단 2번 정답 찾고 정사암에 모여서 정사암이라고 부르는 큰 바위입니다. 정사암에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했다. 정사암회의라고 하는데 이건 백제입니다. 이건 백제고요. 철이 많이 생산돼서 낙랑과 외에 수출을 하였다. 이 철 얘기가 나오면은 삼한 중에서는 변한 얘기가 되겠고 나중에는 금관가야. 예전에 김해가 있었던 지역이 되겠죠. 이거 아니고 특산물로 이거 세 개가 세트로 나오죠. 단궁, 짧은 활, 과하마. 과하마는 과실나무 아래를 지나가는 말이란 뜻인데 조랑말 얘기하는 거예요. 반어피는 바다표범 가죽입니다. 이런 게 나오면은 동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보겠습니다. 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삼국의 성장과 발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체제 정비를 한 왕들을
고구려 백제 신라 버전으로 보고 있네요. 그러면 고구려에는 누굴까 나오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체제 정비를 보고서는 머릿속에 일단은 소수림왕을 먼저 떠올리면 아주 좋고요. 여기 힌트를 보고서 찾아보겠습니다. 불교를 수용을 하고 전진에 사신을 파견했다. 여기에서 소수림왕을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 소수림왕은 이전에 백제의 공격을 받아서 왕이었던 아버지가 전사를 하게 돼요. 고국 원왕의 아들이거든요. 소수림왕을 찾아내셨다면은 이분이 고국 원왕의 아들인 거를 기억하면 보통 이렇게 기억을 하기도 해요. 원통하게 죽은 왕이다. 이렇게도 암기를 하기도 하는데 왕이 죽는 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고구려가 이때 한번 휘청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에 빠질 뻔했는데 소수림왕이 그 뒤에 혼란을 잘 수습을 해서 체제를 정비를 잘 했기 때문에 차근히 발전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이 등장을 해서 정복전쟁에 정신을 쏟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순서를 인과관계를 잘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선 소수림왕의 업적을 찾아보겠습니다.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국내성은 현재는 한국 쪽에 있는 쪽이 아니죠. 저기 북쪽으로 넘어가서 중국 쪽에 지금 있는 지역인데 평양으로 옮기는 거는 영토를 남쪽으로 확장하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한참 또 후대에 나오는 장수왕이고요. 장수왕이고 태학을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했다. 태학, 국립대학교입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지금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인재를 양성을 해야겠죠. 인재 양성하는 학교를 만들고 체제 정비를 한 겁니다. 소수림왕의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고요. 서안평을 공격해서 영토를 확장했다. 요거는 우선은 관계는 없는데 왕은 좀 기억해 놓겠습니다. 미천왕. 미천왕은 이름은 미천왕인데 굉장히 영토를 확장한 업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미천왕은 설화 때문에 미천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소금장수 출신이다. 그래서 신분이 미천하다. 그래서 미천왕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업적이 미천하거나 한 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정답 선지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헷갈리는 선지로 나올 수 있으니까 왕의 업적을 하나씩 정리를 해놓을게요. 연가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이거는 고구려 거라는 건 아는데 정확히 어떤 왕의 시대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정확한 건 소수림왕 이후라고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 연가라는 연호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뒤쪽 부분에 유물 중에서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라는 조그마한 금동 불상이 또 나와요. 그리고 뒤쪽에 고구려 관련된 업적이 쭉 나오면서 연가라는 연호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고구려의 어떤 특정 시기의 연호다라는 것만 알려져 있습니다. 유물이랑 연결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일단 아니니까. 신라의 군대를 파견해서 외를 격퇴했다. 이거는 광개토 대왕 업적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찾았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밑줄은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여기 힌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왕흥사지를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게 풀리는 문제인데 여기 사리기라는 게 나와 있고요. 절터인가 봅니다. 절터인데 금운동으로 만든 요 사리기가 나와서 유명해졌다. 위덕왕이 죽은 왕자를 위해서 절을 세웠다. 여기 또 힌트 나오네요. 성왕이 나오고 도읍으로 정한 이 지역에는 다른 문화유산도 많아 라고 나옵니다. 지금 왕흥사지가 나오고 위덕왕이 나오는 데에서 우리가 여기를 백제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성왕이 도읍으로 정한 지역이다 라는 데에서 우리가 여기는 부여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여라고 지금 지명을 제가 말했지만 옛날 지명은 사비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 요거는 볼 수 있는 문화재죠. 이 부여 여행을 하다 보면 여기 정림사지가 있고 5층 석탑이 보존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뒤쪽에 기념관도 있습니다. 요건 볼 수 있어요. 능산리 고분군, 요거 현재 이름이 그 백제 왕릉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작년에 바뀌었는데 이 능산리 고분군도 백제 그 유네스코 유적에 묶여가지고 볼 수 있는 데 중에 하나고요. 능산리 고분군이랑 능산리 절터가 같이 나오기도 해요. 둘이 붙어 있는데 약간 떨어져 있긴 하지만 거의 붙어 있습니다. 이 능산리 절터는요. 여러분들 백제 금동대항로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 금동대항로가 여기 능산리 절터에 주차장 공사를 하다가 나왔었죠. 그래서 같이 묶여서 언급이 되기도 하니까 요거 두 개는 같이 기억을 좀 해놓고요.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거는 자주 보던 사진이시겠지만 이거는 백제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니죠.
굉장히 거대한 이거 은진미륵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요게 지금 높이가 18m가 넘는 굉장히 거대한 그리고 엄청 개성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런 크기가 엄청 크고 다양한 형태의 개성 강한 불상이 나오는 거는 요거는 고려 초기입니다. 고려 초기. 고려 초기에 우리가 호족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호족들이 각자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성적인 크기가 굉장히 큰 세력을 과시하는 그런 불상들을 제작을 했거든요. 요거는 일단 논산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시기적으로도 백제가 아니기 때문에 뒤시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4번 관북리 유적이랑 부소산성은 묶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유네스코 백제 유적지에 들어가 있고요. 요게 부소산성이에요. 요게 부소산성이고 여기 앞마당이 관북리 유적입니다.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어서 사실은 같은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까 능산리 고분군이랑 능산리 절터하고 비슷합니다. 요거 두 개는 같이 볼 수 있는 거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고 이 시기를 특정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사이에 있는 걸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죠. 가를 보겠습니다. 왕은 당과 신라 군사들이 이미 백관과 탄현을 지났다는 소식을 듣고 계백에게 그럼 이 왕은 누굴까요? 의자왕이겠죠. 의자왕. 마지막 왕이죠. 백제 의자왕입니다. 계백에 오천 결사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라 군사와 싸우게 하였다. 4번을 싸워서 모두 이겼으나 이거는 군사적으로 너무 열세였기 때문에 그때 나당연합군 같은 경우는 5만 명이었고 이 결사대는 5천이니까 10배가 넘는 군대를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결국에 5천 결사대도 나중에 전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하였다. 그럼 패하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백제 멸망입니다. 백제가 멸망하고 순차적으로는 백제가 망하고 난 뒤에 고구려가 뒤를 이어서 몇 년 안 있다가 바로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요.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각자가 거의 700년 가까이 유지된 국가들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갑자기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부흥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 그런 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신라가 삼국통일을 합니다. 삼국통일을 하는데 삼국통일을 해야 되는데 당나라가 약속을 어기죠. 약속을 어기고 뭔가 직접 정치를 하는 것 같은 도독부를 설치를 하면서 어제의 친구였던 신라하고 트러블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신라와 당나라가 전투하는 그 과정이 순차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에 해당하는 거는 이 중에 어떤 시기인지 보겠습니다. 사찬이라고 하는 직책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신라의 장군입니다. 사찬 시득이 수군을 거느리고 소부리주 기벌포에서 기벌포하고 지명 이름을 기억해 놓으면 약간 편한 게 있죠. 기벌포하고 매소성이 있어요. 기벌포하고 매소성은 뭐냐면 요 두 개는 이제 나당 연합군이 서로 찢어져서 서로 투닥투닥 했을 때 신라와 당나라가 전투를 했었던 큰 두 개의 전투 지역명입니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시기를 특정할 수가 있겠죠. 기벌포에서 당나라의 서린귀라는 장수하고 싸운 겁니다. 연이어 패배를 했다. 그런데 그 뒤에 크고 작은 그러니까 치열한 전투를 지금 한 거죠. 여기에서 결국은 승리를 해서 4,000명을 사살을 했다. 이겼다란 얘기예요. 당나라를 몰아냈다. 그러면서 마침내 이제 요 이후에는 어떤 의미에선 진정하게 삼국통일을 해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백제가 망하고 나서 뒤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신라와 당나라가 전투를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묘사가 돼 있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었던 거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가 망하고 각자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요것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거를 고르면 되겠죠.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옳은 것. 우선 여기에 해당한 내용을 보면은 김흠돌이 반란을 꾀하다가 처형되었다. 김흠돌 이름이 약간 특이한데 요거는 이 나 시기 이후의 일입니다. 나의 이후. 왜냐면 이거는 통일신라 신문왕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신문왕 때 일어난 건데 신라가 삼국통일하고 나서 이 문무대왕의 아들입니다. 신문왕은 신문왕의 장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귀족을 제압하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요거는 뒤에 나오는 거니까 아니에요.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해서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이거는 가의 이전입니다. 의자왕이 여러분들이 뭐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왕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 삼천궁녀 얘기는 좀 만들어진 얘기이고요. 의자왕은
자유롭고 의롭고 자유롭다는 그런 특징 때문에 의자왕이라는 호칭을 얻었어요. 이 의자왕이 초기에는 아주 공격적으로 영토를 확장을 합니다. 신라의 국경지대를 공격을 해서 주요 성이었던 대야성을 포함해서 40개 정도의 신라 성을 함락을 시켜요. 신라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겠죠. 가해 이전입니다. 이 전투가 시작됨으로 해서 이 삼국 통일전쟁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요거는 가해 이전 시기니까 여기 사이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을지문덕이 살수해서 이거는 전혀 여기랑 관계가 없는 얘기죠. 을지문덕은 고구려 장군이니까 이거보다 더 이전 시기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살수대첩 얘기니까.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동모산에 가서 건국을 했다. 대조영이 만든 건 이건 발해 이야기인데 이거는 나의 이후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 이후에 신라가 삼국 통일하고 나서 고구려 유민들이 거의 30년 정도를 떠돌면서 고생을 하다가 이 대조영이 동모산이라고 하는 지금의 저기 위쪽 지역으로 넘어가서 개국을 하게 되죠. 발해의 개국에 대한 얘기인데 나의 이후 얘기입니다. 건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부흥운동을 전개했다. 이 고구려 부흥운동 얘기입니다. 요게 사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이거를 모르실 수는 있는데 하나씩 소거를 하면서 시대를 맞춰보면서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6번입니다. 다음 특별전에 전시할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선조들은 하늘의 움직임이 세상에 지어 연결된다고 생각해서 천문 현상을 면밀히 관측을 했다. 천문 현상에 관련된 거네요. 천문. 그러면 천문이랑 관련된 자료가 아닌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여기는 고분군의 북두칠성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이고 여기 경주의 첨성대, 이거 우리 천문대라고 배우기는 하죠. 요거 이름 자체가 첨성대가 별을 보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답이 바로 나오죠. 거중기 아니네요. 거중기. 거중기는 수원화성 축성에 쓰였던 거죠. 무거운 돌을 드는 여러 명에서 나눠서 힘을 합쳐가지고 쉽게 무거운 석재를 드는 도구니까 요거는 천문이랑 관련된 도구가 아닙니다. 답은 우선 1번이고요. 천문도 당연히 이거는 천문에 관련된 것이고 혼천이도 별자리 관측하는 거죠. 칠정산 내편이라는 책은 뭐냐면 원래 우리가 이전까지는 중국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수도를 기점으로 해서 별자리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랬었는데 칠정산과 내편은 뭐냐면 한양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시간과 계절을 중심으로 천문을 해석한 어떤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법서고요. 이것도 천문이랑 관련된 내용이고 천상 열차 분야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초에 조선이 시작할 때 하늘의 별자리를 이제 기록해서 크게 바위에 새겨 놨었던 거를 말해요. 이것도 천문이랑 관련된 내용이 맞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인물 볼게요. 당에 유학을 했고요. 영주에 부석사를 세웠대요.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 왔고 부석사를 세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의상대사입니다. 의상대사고요.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되겠고 나에 해당하는 인물은 무예가를 지어서 세상에 퍼뜨렸고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게 했지요. 원효대사입니다.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사람이죠. 둘 다 신라 고승이네요. 신라의 고승이 되겠습니다. 두 분이 원래 같이 유학 가려고 하셨는데 원효대사 중간에 유학 가지 않고 돌아오죠. 여러분 그 해골물 마신 얘기 알고 계시죠? 둘이 넘어가는 길에 이 동굴에서 노숙을 하게 됐는데 전날 밤에 목말라가지고 해골의 물을 마셨는데 그게 해골인지는 모르고 무슨 바가지인 줄 알고 물을 마셨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해골에 고여있는 썩은 물이더라. 그때 이분이 깨달음을 얻은 거죠.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고 굳이 당나라까지 가서 내가 뭔가를 배울 필요가 없고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불교의 진리를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다. 큰 깨달음을 얻고 이분은 그대로 돌아오시고 의상대사는 유학을 가서 서로 좀 다른 길로 불교에 기여를 하시는 분들이시죠.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가가 의상이고 나가 원효가 되겠죠. 가, 법화 신앙을 바탕으로 백년결사 이끌었다. 백년결사가 나오면은 요건 일단 신라시대는 아니고요. 요 스님은 요세라는 스님이에요. 고려시대 스님이고요. 강진 지역에서 백년결사 이끌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을 시대별로 막 섞어놨는데 신라하고 고려시대 스님들을 많이 섞어놓습니다.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메모하면서 체크할게요. 요거 아니고 화엄 일승 법계도를 지어서 화엄 사상을 정리했다. 이거 의상에 대한 설명이 맞아요. 유학을 갔다 와서 요 책을 정리를 해서 해동
이 화엄종을 개창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화엄종 쪽에서 쭉 이제 이름이 나오시는 분이 의상대사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답은 2번인데 나머지 것들 볼게요. 나, 원효, 불교 교단을 통합하기 위해서 천태종을 개창했다. 불교를 통합하려고 노력을 하신 건 맞지만 천태종을 개창한 것은 아니에요. 요거는 아니고 천태종을 개창한 사람은 고려의 의천입니다. 대각국사 의천, 왕자 출신의 의천이 요거를 했고요.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나서 왕오 천축국전이라는 일종의 여행기를 저술하신 분, 요거는 해초 스님이 되겠죠. 해초. 그리고 심성도야를 강조한 유불일치설을 주장했다. 심성도야를 강조한 유불일치설 주장한 거는 원효나 의상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거는 유불일치를 나오진 않았고요. 이 의상이나 이 원효의 공통점은 유교하고 불교를 융합한 건 아닌데 나뉘어져 있었던 불교에 뭐 선종이다, 교종이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사실은 추구하는 바가 사실은 같다라는 걸로 요거를 통합해서 서로 찢어져 싸우지 않게 하려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렵게 하느냐, 조금 더 쉽게 대중적으로 하느냐 요런 데 좀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8번 보겠습니다. 지도와 같이 행정구역을 정비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거를 보면 여기 힌트가 엄청난 힌트가 나옵니다. 오소경이 나옵니다. 오소경. 5개의 작은 수도라는 뜻인데 주가 붙어 있는 걸 세니까 9개가 나오네요. 이것은 구주 오소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성, 경주가 나오네요. 여기가 수도예요. 이 국가는 어디일까요?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 수도는 경주, 오늘날의 경주 지역에 있었을 것이고 너무 동쪽에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통일을 하고 나서 전국의 행정구역을 구주로 나눈 다음에 여기가 치우쳐져 있는 수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5개의 작은 행정구역, 수도를, 그러니까 미니 수도를 설치를 한 거죠. 오소경을 설치를 했고 자,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구서당 10정의 군사조직을 운영했다. 요거는 맞는 얘기고요. 영토가 넓어졌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한 바구니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의 고구려와 백제 사람들을 이제부터 신라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군사에서 차별을 또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서당 10정의 군사조직은 뭐냐면 구서당은 중앙군대예요. 국가 지키는 중앙군대인데 여기에 신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 전부 골고루 넣은 겁니다. 그래서 중앙군대를 구서당으로 편제를 하고 10정은 지방군인데요. 구주인데 왜 10정이 나오냐? 아까 우리 행정구역 중에 맨 위에 국경지대에 한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국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한 군단을 더 두어가지고 10정이라고 하는 10개의 군사, 지방 행정 군사를 유지를 하게 되죠. 요거는 맞는 얘기고요. 기억이 없는 거 지우면 되겠네요. 일단 뒤에 3개 다 지워버리고 욕살, 철여근지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죠. 이거 고구려 지방관 이름인데요. 입에 참 안 붙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학생은 고구려니까 물론 이게 정답이란 얘기는 아니고 그냥 개별로 암기가 쉽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고구려니까 이 구려라는 단어를 따서 이름이 뭐 구리다 이런 식으로도 암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좀 생소한 이름이 나오니까 뭐 이렇게 외워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아닙니다. 그럼 니은이 들어가는 거 지우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소거법으로 정답은 일단 나옵니다. 그럼 맞는 게 있는지를 봐야겠죠? 상수리 제도를 실시해서 지방 세력을 견제했다. 수도가 치우쳐져 있잖아요. 땅은 되게 넓어졌고. 상수리 제도는 뭐냐면 지역의 향리들, 원래 거기에 뿌리 깊게 있었던 향리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일 수도 있고 백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통일이 됐지만 이 사람들을 감시하고 충성심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수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주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상수리 제도라고 해요. 감시를 하는 거죠. 이런 거 필요했겠죠. 영토가 넓어지고 이제 국가가 하나로 통합이 됐으니까 요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이 나오는 거고 북계에 병마사를 파견을 해서 그러니까 국경지대에 병사를 통솔하는 어떤 직책을 파견을 해서 적의 침입에 대비를 했다. 병마사라는 저런 직책이 나오면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병마사, 도병마사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국가 어디일까요? 지금 거란, 당, 신라, 일본까지 나오고 있고 교류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주요 교통로를
거란도, 영주도, 조공도, 신라도, 일본도라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해에 대한 설명이네요. 발해에 남북국의 북국을 이루고 있었던 발해의 이 대외관계를 나타내는 대외관계 무역도입니다. 외교도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서 중시했다. 평양 지역을 서쪽의 어떤 수도다라고 하면서 중시를 했던 것은 고려 시대고요. 고려 중에서도 태조, 왕건이 특히 이걸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북진 정책 하는 거에 대한 중요도 때문에 여기를 중시를 했던 거고요. 후연을 격파하고 백제를 공격하였다. 백제라는 호칭이 나온다고 하는 건 일단 발해 얘기가 아니겠죠. 지방에 22담로를 두어서 왕족을 파견했다. 22담로가 나오면 이것은 백제 무령왕입니다. 백제의 무령왕. 다 쓰러져가는 백제를 웅진에서 다시 일으킨 사람입니다. 완도의 청해진, 해상무역. 이 사람은 장보고가 되겠죠. 장보고. 이건 신라 얘기고요. 신라. 고구려와 당의 양식이 혼합된 벽돌 무덤을 만들었다. 정답은 5번이네요. 5번. 고구려하고 당나라 양식을 혼합한 발해는 정치 시스템이나 문화 어떤 제도에 의해서 제도 같은 것들을 당나라 것도 많이 가지고 오고요. 발해 자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문화적인 특징 같은 게 몇 가지 일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보낸 국서 같은 데 보면 자신을 지칭할 때 이제 발해의 왕이 고려 국왕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 외교 문서들이 또 목간이 발견되기도 하죠. 그래서 고구려와의 연관성 그리고 정치 제도적인 면이나 이런 교육 제도 같은 면에서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한 점 이런 것들이 골고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5번이 답인 이유는 벽돌 무덤에 실제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발해 공주 중에서 정효공주라는 공주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정효공주의 무덤이 벽돌 무덤인데 고구려 양식과 당나라 양식이 섞여가지고 나오는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10번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지도와 같이 13곳의 조창에 조세를 모았다가 개경의 경창으로 조운하였던 시기 개경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개경이라는 지명이 나오면 이것은 고려 시대입니다. 고려. 조세를 거두었다. 쌀로 거뒀겠죠. 현물로 거뒀을 겁니다. 그 쌀, 곡식으로 거뒀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물길을 통해서 개경으로 이동을 시켰겠죠. 그래서 전국에 곡식 보관하는 창고를 무슨 창 이렇게 만들었고 수도에서 이거 다 함께 모으는 중앙의 창고 이것을 경창, 서울 경자 써가지고 경창이라고 합니다. 고려 시대에 대한 경제 시기를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찾아보겠습니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관료전은 이제 월급처럼 주는 땅이 되겠고요. 노급보다 한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땅입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수조권만 주는 거고 노동력 징발 같은 건 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신문왕이 한 겁니다. 통일신라의 신문왕이 진골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힘의 기반이 되었던 노동력도 가져가고 뭐 곡식도 가져가고 자기네들이 그 땅에서 왕처럼 군림했었던 노급이라는 걸 폐지를 하고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죠. 반대로 만약에 이 귀족들의 힘이 세지면은 노급이 다시 부활하겠죠. 요거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억해 주시고 우선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건 아니네요.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을 했다. 전문 광산 경영이 나옵니다. 요것은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경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을 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거랑 연결되는 얘기고요. 고구마랑 감자 등의 구황작물이 들어왔다. 이 구황작물이 들어오는 거는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 끝나고 나면은 고구마랑 감자 들어오고요. 그 빨간 고추가 들어와서 김치를 비로소 빨갛게 만들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들어온 것들 중에서 고구마와 감자가 있어서 조선 후기로 분류를 합니다.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하고 개해약조를 체결을 했다. 일단 개해약조라는 데에서 이거는 세종 시기로 추정을 해보면 되고요. 우리가 원래는 일본하고의 그 교류를 굉장히 한정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공간에서만 일부 회차를 정해서
이 무역을 허용을 한다라는 거를 개해약조라는 걸 선포를 해서 외인들과의 교류를 허용을 했던 게 있습니다. 세종 때인데요. 우리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뜸해지게 되고 그쪽에서 계속 요청을 해가지고 나중에 후반기에 또 통신사 보내주고 하는 거를 하기는 하죠. 개해약조는 조선 초반입니다. 이것도 이거랑은 상관이 없죠. 예성강 하구의 병란도 국제무역항, 고려의 시그니처 특징 같은 거죠. 고려를 글로벌 국가로 저기 서역까지 이름을 알리게 해준 국제무역항 병란도입니다. 그래서 고려라는 이름이 해외에까지 전달이 돼서 이걸 꼬레야 이런 식으로 기록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의 영문 이름인 코리아가 나오게 됐죠. 답은 5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10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볼게요.